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상장 첫날 급등, 방위 산업 열기가 반영이 됐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하나와 현대그룹의 경쟁사로 주목을 받는 이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마린 시스템즈, TKMS로 불리는데요. 상장 첫날에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45% 급등이고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방위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TKMS 캐나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빅3 종목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뭐 삼성중공업이 비중이 가장 적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도 그 모기업이 이제 독일 최대 조선소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쟁상들은 이제 조선업이라 봐야 되는데, 조선업 중에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빅3라고 하면 뭐 지금도 뭐 다 대부분 이제 빅3로 이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빅3는 이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빅3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빅3 중에서 상대적으로 언제부턴가 삼성중공업이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좀 이렇게 작아지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잘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성중공업은 다른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과 다르게 방산을 하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무슨 방산이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산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산이 어떤 개념이냐면 잠수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국내에서만 따지면 사실은 뭐 크게 비중은 크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뭐 그 육군의 규모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방위산업비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조선 업종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그 국내 어떤 화랑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고, 국내 화랑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사실은 해외 수주, 해외에서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랐는데, 그중에는 최근에는 이제 방산의 수요도 꽤 커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소외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지금 뭐 방위 산업의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방산이 조선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지금 됐는데, 한화와 또 현대의 강력한 경쟁자, 뭐 여기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FT가 파이스타임스가 이제 티센크루프가 이제 잠수함 부분만 따로 이제 분사를 해서 상장을 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떤 얘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티센크루프가 아까 말씀드린 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산에도 수요도 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약간 소외되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주목받으면서 주가는 며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로 이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1년 동안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부터 어제 종가까지의 차트 흐름을 보고 수익률을 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이 165%, 하나오션이 266%, 삼성중공업도 많이 오르겠는데 126%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기업에 비해서 삼성중공업은 40% 내지 거의 140% 정도의 수익률 하회를 보였습니다. 이 요인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기업 다 LNG를 다 하는데, 그럼 다른 것이 어떤 게 차지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 세 기업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방산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또 상대적으로 미국 본토에 진출하는 게 좀 늦었다. 이 요인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40%가 낮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산주를 담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지정학적인 변화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종전을 하게 되면은 이 주가나 매출이 내려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우려를 어저께 FT도 이제 그 기사에 담았는데요. 네. 그 우려에 대한 질문을 기자가 TKMS에다가 질문했더니 그 임원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맞아, 종전이 하면은 사실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벌써 그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국가 정책이 이 종전 이전에 전쟁에 대한 대비, 전쟁에 대한 어떤 군비 확충이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과 무관하게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과 매출은 지속한다라고 이제 임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역시 저도 동일하게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종전이 될지라도 뭐 지금도 뭐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제 트럼프 제안을 갖다 거부했다가 트럼프가 다각도로 압박을 하니까 결국 푸틴이 또 좀 사실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고, 그 종전이 되면은 주가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종전이 될지라도 주요한 종전보다 더 중요한 각국의 군비 정책, 국방부 정책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다면 실질적으로 국방부 정책은 그대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주가도 그대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면 그걸 오히려 수익률 창출의 기회를 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정학적인 종전 제외하고도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 남아 있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전이 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름에 이제 날씨가 너무 덥겠다. 그러면 이제 빙그레 같은 아이스크림 주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기후에 따라서 생산 설비를 갖다가 이제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방산, 전쟁 준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2달, 석 달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종전이 될지라도 그 방위 산업의 정책과 그 예산은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독일 정부가 무엇도 검토하고 있느냐. 미국 정부가 이제 주요 기업에다 인텔의 지분을 인수했듯이 뭐 약간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너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 구원투수로 들어간 것이고 그것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독일 정부가 이 TKMS의 지분을 갖다가 참여한 걸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대단히 완전 다른 어떤 계기입니다. 그건 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주요 어떤 주가가 결국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결정되는 장면을 본다면 누군가 큰 손이 들어간다면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갖다 오픈해 있는데 만약에 특정 종목이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경쟁사들의 PER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